안녕하세요. 현업 기구설계 엔지니어이면서 퓨전 360 강의를 4년차 하고 있는 MAN크래프트의 노상균이라고 합니다. 시트메탈은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퓨전에서 시트메탈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들고 와봤는데요. 시트메탈, 저희는 판금이라고 하죠. 판금은 접거나 때려서 구멍을 뚫거나 가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둥그스러운 이 부분도 롤링으로 생긴 절곡기를 이용해서 만든 부분도 있고요. 윗면, 그 다음에 후면, 그 다음에 아랫면. 후면과 아랫면은 기역자로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얘는 플랜지 기능으로 절곡으로 만든 거고요. 벽면 부분에도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로 판금으로 만드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시트메탈의 원형으로 플랜지까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절곡된 부분을 만들 수 없는 걸 보일 수 있어요. 따로 길게 반지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원래의 플랜지와 접합을 한 다음에 용접, 그 다음에 이렇게 도장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한 경우는 용접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갈아내서 도장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도장을 안 한다 그러면 깎거나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큰 제품이에요. 시트메탈로 만들어진 제품이 이런 경량렉이라고 하는데요. 시트메탈의 장점은 이렇게 얇은 재료를 이용해서 접거나 뭔가 피거나 또는 보강을 해서 강성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깎는 것보다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고요. 통나무보다도 훨씬 가벼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싸겠죠. 시트메탈을 쓰시다 보면 플랜지와 플랜지를 같이 접을 때 생성되는 모양이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틈을 만들어 주고요. 서로 붙인 다음에 용접을 하거나 페인트로 굳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강대라 하는데요. 시트메탈로 T자형의 디귿자를 만든 특징이 있는데요. 없다고 하면 뒤에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얘가 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좀 부족해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시트메탈로 보강을 했고요. 끝부분 보시면 적당한 위치에서 용접을 한 방, 두 방 때려서 깔끔하게 도장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트메탈에 관련된 영상을 한 10강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시트메탈의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룰, 플랜지의 생성 방법에 관한 기초 내용과 그 다음에 제가 실무에 적용했던 몇 가지 요소들을 넣어놨고요. 시뮬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아래에 표시되는 링크로 예제 파일가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해서 요번에 시트메탈의 다양한 기능을 보다 쉽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시트메탈을 이용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었고요. 과거에는 오토캐드로도 많이 만들었지만 퓨전의 시트메탈을 좀 잘 활용만 하시면 2D로 그리는 시트메탈보다는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게 쉽게 그리실 수 있으시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계기로 쉽게 접근하셔서 많은 곳에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모양에 따라 시트메탈 플랜지 모양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케치를 작성을 할 건데요. 똑같은 모양의 스케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파일짜리 원을 중앙에 하나 먼저 그릴 거고요. 중심으로 경계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반 원만 쓸 거거든요. 툴바에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써서 원을 분할을 할 건데요. 자, 이때 참조선, 단축키 X 눌러서 참조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의 원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도 똑같은 원을 하나 만들 건데요. 지름은 같고요. 단지 모양만 조금 다른데요. 다른 모양은 얘는 폐곡면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이 부분만 참조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이즈의 원을 하나 더 그릴 건데요. 얘는 아예 참조선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바꾸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각형을 한번 그릴 건데요. 원에 내접한 폴리곤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원과 제가 아까 먼저 그렸던 원이 아마 이렇게 사이즈가 아마 대충 비슷하실 거예요. 그 사이즈는 이따 맞추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탭 버튼을 눌러서 수량만 360을 10개로 나눈 36개의 다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원 클릭하시고요. 제가 얘를 수평으로 마찬가지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필요 없는 선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모델링에 관여하지 않는 참조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 중앙에 있는 원과 오른쪽에 있는 다각형 모양이 아마 되게 흡사하게 보이실 거예요. 사이즈도 같고요. 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제 시트메탈의
플랜지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메탈 탭을 가시고요. 툴바에 플랜지 클릭. 우선 제일 왼쪽에 있는 개 공면서부터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얇은 판재 모양으로 플랜지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플랜지, 그 다음에 반원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판재가 굽해진 반원 모양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게 요 다각형. 다시 한번 플랜지, 다각형. 자, 높이는 같게. 자, 이렇게 생성되는 모양을 보시면 다각형일 때는 각각의 이 만나는 부분이 곡선을 띠고 있지만 만나기 전에 각각의 하나의 면들이 평면을 띠고 있습니다. 요 플랜지 형상은 어떤 때 쓰냐? 아마 신호등에 가시면 경찰청에서 만든 제어 박스가 있습니다. 회색으로 된 그 부분에 문짝, 도어가 약간 이렇게 굽해가져 있어요. 약간 원형을 띠고 있는데요.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롤링 절곡기나 또는 롤러 금형이라고 하죠. 금형이나 일반 절곡기로 지금 그린 것 것처럼 부분적인 어떠한 일정한 간격만큼 눌러주면서 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걔를 응용해서 그리는 방법인데요. 얘에 대해서 그럼 차이점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랜지, 시트메탈에서 이 플랜지 절곡은 이렇게 원형인 부분에서 생성할 수 없고요. 직선인 부분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제일 왼쪽에 제일 먼저 이 그림은 이렇게 직선인 부분에 플랜지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곡면인 경우에는 플랜지가 생성할 수 있는 모서리가 선택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끝모서리는 선택이 되는데요. 지금 어떤 이유에선지 얘는 여기서는 생성이 안 된다고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형상에서는 플랜지 구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 다각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과 직선이 만나 있다 보니까 직선인 부분은 제가 원하는 형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을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시트메탈을 쓰는 이유는 이제 판금 설계를 하고요. 실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전개도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요. 지금 전개도는 세 도형 모두 전개도가 생성은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크리에이트 플랫 패턴 전개도를 생성하는 명령어인데요. 클릭. 자, 어느 면을 기준으로 펼칠 거냐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선택, 그리고 OK 버튼만 누르시면 얘는 알아서 전개도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퓨전은 세 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개도를 지원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만 볼 수 있다는 거. 자, 우선 제가 첫 번째 전개도를 만든 걸 닫고 나가서 두 번째에 있는 요 시트 메탈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되는데요. 오케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플랫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플랫 패턴을 좌측 브라우저에 있는 플랫 패턴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딜리트 이후에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플랫 패턴 면을 설정해 주시면 얘도 이렇게 전개도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두 번째도 전개도까지는 생성이 되셨죠. 자, 세 번째 또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랫 패턴 삭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개도 이번에 맨 오른쪽.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클릭, 오케이. 이렇게 전개도가 생성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이냐, 다각형이냐, 폐곡면이냐 해서 어떤 이제 굽힘, 플랜지가 생성이 되면 얘는 무조건 전개도까지는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럼 다각형을 이용한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절곡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건데요. 어떤 설계를 더할 때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원만 이용한 플랜지와 다각형을 이용한 플랜지를 펼쳐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이 툴바에 언폴드라고 있는데요. 자, 언폴드 한번 실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언폴드 클릭. 자, 얘는 아예 선택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어떠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평면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언폴드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각형을 만들었죠. 그때 어느 한 특정한 평면을 찍으시고요. 평면을 꼭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은 다 녹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꺼번에 다 피우고 싶으실 때는요. 오른쪽에 생성된 기능창에서 언폴드 올 밴드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다 펴지고요. 다시 체크 해제. 필요한 부분만 피고 싶다 하실 때는 필요한 부분에 가셔서 그 초록색 지점 클릭하시면 그 부분만 살짝 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 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폴드가 펴지게 되면 걔만 또 활성화가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비활성화가 되고요. 얘는 여기서만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잠깐 빨리 작업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다 지나는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싶다. 그리고 닫고 나가서요. 여기에 구멍을 뚫고 싶다. 전체 선택. 그리고 구멍을 뚫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뚫는 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폴드를 눌러주시면 제가 원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우선 스케치 모양에 따라서 플랜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트메탈 용어와 그 용어들은 어떤 걸 뜻하는지 설정을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메탈 텍 가셔서요. 설정을 보시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나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치수를 넣으셔도 되고요. 치수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치수를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 자, 툴바에 플랜지를 누르시면 이 형상을 가지고 이제 시트메탈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화살표 방이 뜨고요. 오른쪽에 기능창이 하나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제가 우선 보시기 편하게끔 평면으로 돌릴 거고요. 자, 이렇게 우선 먼저 플랜지를 생성을 하고요. 평면으로 돌린 다음에 자, 지금 제가 스케치한 선 파랗게 보이시죠? 파란 선 밑으로 이렇게 시트 메탈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직각으로 그렸지만 시트 메탈 룰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이 레디우스는 이 안쪽에 반지름을 뜻하는데요. 그 반지름이 적용된 자연 R이라고 하죠. 이 코너 R이 들어간 상태로 플랜지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 오른쪽에 이제 기능창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이닝은 연결된 선을 같이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끄면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체이닝을 끈 상태에서는 각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때는 생성되는 플랜지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같이 찍었을 때와 하나만 찍었을 때는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플랜지, 체이닝. 자, 한 번에 다 선택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디스턴스는 생성되는 거리, 티크니스. 사이드 1일 때는 제가 생성한 스케치 아래쪽, 바깥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스케치의 아래쪽 또는 지금 바깥쪽으로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2는 예상하신 대로 스케치의 안쪽으로 또는 위에 쪽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께 시메트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칭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등각 투시도로 시점을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티크니스까지는 보셨죠. 티크니스의 두께는 어디서 정하냐? 다음 시간에 배우실 시트메탈 룰, 거기서 정해집니다. 방향은 원사이드로 되어 있을 때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정해 주실 수 있고요. 투사이드일 때는 왼쪽과 오른쪽 각각 다른 길이로 설정하실 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시메트릭은 대칭으로 만드실 수 있다. 오른쪽에 기능창을 좀 열어서 이제 시트메탈 룰이 보이실 거예요. 시트메탈 룰은 즉 스틸, 디폴트 값으로 스틸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아래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현재 상태의 두께 2.0, 그 다음에 K 팩터, 얘는 연신율과는 조금 다른 값인데요. 연신율 정도라고 보셔도 크게 무관하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 실무자가 사용하는 연신율은 다른 값, 얘가 K 팩터 값이 같이 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터, 립, 심, 갭은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판재와 판재가 만나는 부분에 틈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 틈새의 거리, 간격을 얼마를 줄 거냐. 우선 기본은 이렇게 두께, K 팩터, 마이터,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갭만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코너나 이런 부분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바꾸실 수는 없어요. 자, 아래쪽으로도 좀 더 확장을 하시면 밴드 오버라이드가 있는데요.
지금 정해진 밴드 값을 무시하고 제가 임의대로 넣겠다. 밴드 컨디션도 보시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정해진 값은 2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정말 2mm인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를 찍으면 여기는 4mm가 나오죠. 시트메탈에서 레디우스 반지름 값은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측정해서 나옵니다. 자, 2mm 나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얘를 누를 거고요. 자, 이때 정해진 값 2mm를 제가 원하는 값으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겠죠. 여기를 0.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측 반지름 값이 0.5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측정을 해보면 0.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을 측정하면 2.5로 측정된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밴드 오버라이드는 기본 설정된 밴드 값을 일시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랜지가 어떻게 또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스케치를 이용해서 제가 직각인 시트메탈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날개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때 쓰실 수 있는 명령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툴바에 자, 플랜지 선택하시고요. 모서리를 4군데를 한번 같이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빼시면요. 같이 선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겹치지는 않게 이렇게 사선으로 알아서 생성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OK 한번 누를 거고요. 잠깐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따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 먼저 제가 선택을 해서 뽑을 거고요.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직각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플랜지 위로 뽑습니다. 근데 이때 위에 먼저 생성했던 플랜지와 밑에 생성했던 플랜지가 겹치면서 자연적으로 조인이 돼버려요. 예, 이렇게는 솔직히 판금에서 실제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용접을 통해서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판금을 이용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그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오른쪽 기능창에 엣지2의 풀 엣지 부분 보시면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뜨시는데요. 클릭 때 투 사이드 또는 투 옵셋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선 투 사이드 클릭 안쪽 지금 조인이 돼버린 그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조인이 안 되려면 최소한 0.1이나 0.2 정도가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자, 붙였을 때 치수가 32.5가 나오니까요. 0.2, 32.3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2mm 띄어진 플랜지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엣지 1번이요. 기능창 닫지 마시고요. 가셔서 투 사이드 줄여야 될 부분 클릭하시고요. 면을 선택을 하시면 그만큼 짧아지는데요. 아직 공차가 없어서 조인으로 나타나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32.3mm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절곡할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곡기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먼저 접고 이 부분을 접든지 실질적으로 오퍼레이터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퓨전의 시트메탈에서 생성되지 않는 형상이나 에러가 뜨는 형상은 실제 절곡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랜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엔 높이 데이터미인데요. 다시 한번 플랜지 엣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뽑는데 이번에 한번 각도를 살짝 비스듬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과 위쪽을 좀 달리 값을 주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투 사이드로 하고요. 이 부분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높이 데이터인데요. 지금 아우터 페이스일 때 높이 한번 보세요. 여기에 친절하게 그림이 나타나서 어디까지 측정을 하는구나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OK 45도.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플랜지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형상 만들고요. 45도. 그리고 이번에는 이너페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거리 측정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요거는 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까지만 플랜지가 어떤 원리로 생성되는지 보셨고요. 다시 한번 새 창을 열어서 또 플랜지의 생성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사각형 하나를 먼저 그릴 건데요. 중심점 사각형 100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닫으시고요. 다시 한번 시트 메탈 오케이. 자, 플랜지는요. 제가 윗면 엣지를 찍고요. 반대면에는 아래쪽 엣지를 찍은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마치 시메트릭 같은 형상으로 생성되는 모양을 보일 수 있어요. 이때 오른쪽 기능창에 플립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위치도 방향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다시 한번 엣지, 컨트롤 키 눌러서 다시 한번 엣지, 이렇게도 한꺼번에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인 플랜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절곡할 때 틈새, 릴리프라고 하는데요. 틈새의 모양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트메탈 용어, 시트메탈 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메탈 플랜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나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시트메탈 태, 그 다음에 이제 플랜지.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플랜지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뜨는데요. 기능창에서 이 라이브러리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디폴트 값인 스틸로 되어 있을 때 두께가 약간 얇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얘를 가만히 보면 두께가 2mm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했을 때 조금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때 1.5로 되어 있다는 거. 원하시는 미리 만들어서 등록하셔도 되고요. 우선 얘를 쓰시고 시트메탈 룰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바꾸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스틸로 가셔서 OK. 자, 그러면 실제 측정을 하면 이렇게 2mm 두께인 시트메탈 플랜지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두께를 바꿔볼까요? 설계를 다 하셨는데 이 두께 때문에 모든 설계가 떨어지거나 지금까지 만들었던 형상이 무너지거나 이러면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죠. 우선은 한꺼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플랜지를 몇 개 먼저 더 만들어 볼게요. 풀 엣지로 하나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풀 엣지가 아니라 시메트릭으로 이런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 사이드로 길이가 다른 엣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번째는요, 투 옵셋, 일정한 간격을 띈 상태에서 만들어 주라는 개념이에요. 약간 투 사이드랑 조금 흡사해요.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간격을 떼서고요. 투 사이드는 서부터 시작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체 측정을 다 하면 이제 2mm가 아까도 보시는 바와 같이 2mm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2mm가 아니라 1.5가 필요하다. 또는 R값이 이 안에 있는 내부 R값이 실제 절곡했을 때 그 반지름보다 크게 나왔다 했을 때 한꺼번에 고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디파이 툴바에 시트메탈 룰에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시는데요. 이때 지금 인디스 디자인, 지금 적용되어 있는 이 부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스틸 맞으시죠? 이 스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연필 모양이 하나 뜨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모양이 하나 뜨실 거예요. 새로운 룰을 만들 거냐 아니면 지금 만들었던 부분을 편집을 할 거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만들었던 걸 편집하셔야겠죠. 그래서 에디트 룰.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기능창이 하나 뜨실 텐데요. 이때 스틸 단위 미리 여기에 명칭을 정하실 수 있고요. 두께를 1.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직 변화는 없으시죠? 세이브 버튼을 눌러 주셔야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한번 바뀌었는지 보실까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1.5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이제 안에 있는 이 곡면 반지름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디파이, 그 다음에 시트 메탈 룰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스틸, 에디트 룰. 두 번째 밴드 컨디션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께 K팩터는 저희가 건들 건 없어요. K팩터는 2.44. 요거는 인터넷에 서치하시면 K팩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해보시면서 변화치를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터 립 심 갭은 티크니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의 간격은 얼마로 할 거냐, 티크니스 1.5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두께의 1 아니라 두께에서 1점 빼줘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1.5에서 1.3을 뺀 1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좀 표시가 안 되니까 제가 좀 이따 그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시트메탈 룰 에디트 반지름부터 바꾸겠습니다. 밴드 레디우스가 티크니스만큼 적용이 되어 있죠. 실제 절곡기에 들어가면 어떨 때는 거의 직각처럼 나올 때도 있고요. 많이 나와야 1할 정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D를 그릴 때는 거의 0으로 그냥 직각으로 그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직각으로 그려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원래 두께보다 1을 뺀 값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티크니스보다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아예 여기에 나는 0.5만 줄래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부에 있는 반지름 값이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제가 잠깐 얘를 돌리고요. 아까 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라이터 아까 립, 심, 갭이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와 이 부분. 다시 한번 시트 메탈 룰 에디트 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까 제가 1.3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만 벌어진 겁니다. 다시 티크니스만큼만 그리고 세이브 하시면 딱 그 두께로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판금 설계하실 때 대부분이 이렇게 절개 부분이 열려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대한 붙여 주셔야 되고요. 붙인 다음에 나머지는 실제 제작하는 팀에서 절곡 후 용접을 하고 사상이라고 해서 그라인더로 갑니다. 그 다음에 페인팅, 액체 도장이나 분체 도장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장과 도금, 후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 끝부분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설계에 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수정하는 법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갭을 줄여보겠습니다. 시트 메탈 룰 에디트 전체 두께에서 0.3을만 난 갭을 만들래. 자, 붙었습니다. 근데도 지금 뭔가 깔끔하게 만나 있지 않죠? 이때는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통해서 엣지 선택하시고요. 어디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용접하기가 좀 더 편해지죠. 이 모서리가 열려있는 부분은 용접을 양쪽으로 다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모서리를 한쪽으로 좀 닫아주면 이 부분만 용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익스트루드 여기와 여기는 요만큼 두께까지 커줘. 갭 0.2. 그래서 끝선은 마치는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결국 방향은 저희가 설계할 때는 힘을 주는 방향.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힘을 준다는 이쪽에서 힘을 준다는 가정하에 얘가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을 좀 받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놈을 먼저 접을 거냐 이것도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밴딩을 케이스화 덮기 위해서도 하지만 어떤 힘을 위해서도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밴드 릴리프라고 해서 절곡됐을 때 끝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잠깐 되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메트릭으로 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직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건 왜 나타나냐면요. 제가 밴딩을 할 때, 이게 접을 때 하나로 연결된 선은 이렇게 접어버리면 같이 따라서 접힙니다. 그래서 요 릴리프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접을 때 이 릴리프가 없다면 따라서 살짝 비스듬히 찌그러지는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릴리프라는 걸 두는데요. 이 릴리프의 형상도 한 3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릴리프의 형상을 바꾸는 거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오버라이드 룰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밴드 릴리프 오버라이드라고 있습니다. 지금 정해진 밴드 릴리프 모양 말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게. 스트레이트로죠? 스트레이트를 티어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뭔가 바짝 붙죠. 저는 솔직히 이런 제품을 가끔 가다 보지 자주 이렇게 작업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직선 아니면 이렇게 원형으로 된 가공법을 주로 많이 써요. 근데 아까 같은 티어는 언제 쓰냐? 약간 기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할 때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스트레이트나 라운드일 때는 공간이 좀 떠 있기 때문에 안에 뭔가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약간 특수하게 이렇게 가공을 한다. 아무래도 가공이 좀 까다로워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릴리프 위드나 한번 바꿔보세요. 자, 여기까지 플랜지를 생성하는 기본을 설명드렸고요. 시트 메탈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팁으로 하나 더 밴드 플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사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우선은 뽑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비슷하게만 한번 그려보시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평행하게도 맞춰주실 수는 있겠죠. 그리고 따로 길이도 같게끔 만들어주시면 아마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정리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트 메탈
플랜지와 밴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플랜지와 밴드에 대해서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해 주시고요. 얘도 다 선택해 주세요. 얘는요. 그리고 이쪽은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해도 되는데 플랜지의 형상을 위해서, 밴드와 비슷한 형상을 위해서 선택을 제외하고 이런 모양으로 우선 플랜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계속 보셨다시피 플랜지에 대한 개념은 선택, 요 면을 가지고 사각형 형태로 플랜지를 만들고요. 밴드는 지금 뭔가 선택을 했는데 뭔가 접을 거나 이런 게 없죠. 이때 스케치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스케치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이때는 스케치가 있는 면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스케치가 있는 면 선택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왼쪽 면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 스케치 면으로 가면 제가 먼저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먼저 선택한 면과 나중에 선택하는 면이 구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 자동적으로 접힙니다. 근데 모양이 반대로 접혔죠. 이때 쓸 수 있는 기능이 플립 기능. 자, 그래서 오케이. 밴드는 뭔가 만들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만 절곡을 하고 싶다, 밴딩을 하고 싶다 쓸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랜지와 밴드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필렛 값이나 이 외부 필렛 값은 시트메탈 룰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트메탈 룰, 그 다음에 플랜지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D에서 3D 모델링, 퓨전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주로 쓰는 기능인데요. 오토캐드로 작성된 3D 파일을 불러와서 시트메탈, 판금으로 설계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오토캐드 3D 파일로 작성된 모델링 파일을 퓨전으로 불러와서 시트메탈 룰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총 3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시트메탈 룰과 모델링 필렛 값을 같이 수정할 때, 두 번째는 시트메탈 룰은 변경하지 않고요. 모델링을 역으로 시트메탈 룰에 맞춰서 필렛 값을 수정할 때, 세 번째는 공교롭게도 시트메탈 룰과 같은 필렛 값이 적용된 오토캐드 파일이 있을 때, 이렇게 3가지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트메탈 룰과 모델링 파일을 같이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예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D나 오토캐드를 그리는 이 판금물은 대부분 안쪽 필렛 값은 직각 또는 0.5 정도만 주고요. 바깥쪽은 재료 두께만큼의 필렛 값만 줍니다. 뭐 이게 정해진 룰은 아닌데 오토캐드가 워낙에 좀 빨리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일부러 뭐 필렛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완제품 위주로 설계를 해서 보내지 얘를 꼭 전개를 해야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판금, 절곡기를 만지시는 오퍼레이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는 부분인데요. 전개도를 굳이 뽑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완제품으로 뽑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개도를 검증을 하거나 특히 박스를 설계하실 때 박스를 전개해서 실제적으로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과거에 오토캐드를 쓰신 분들이 3D 데이터가 잘 되어 있는데 활용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제를 하나씩 한번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해보면 2mm 두께를 갖고 있고요. 바깥쪽 R은 역시 2mm 재료 두께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메탈 룰을 적용하기에는 뭔가 지금 값이 안 맞는, 환경에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툴바에 시트메탈 탭을 가시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불러온 파일 항상 들어올 때 타임라인이 꺼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툴바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때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타임라인을 먼저 키라는 메시지가 중앙에 뜨실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바 키워 주셔야 시트메탈은 작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컨버터 시트메탈을 먼저 해도 의미가 없어요. 우선 얘는 캔슬을 누를 거고요. 자, 캔슬을 눌렀더니 다시 원성 복귀가 되시죠? 이때 타임라인을 킬 수 있는 기능 브라우저에 캡처 디자인 히스토리를 켜주시면
컨버터를 생략하고 타임라인을 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룰과 시트 메탈을 맞춰가면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 두께 2mm인데요. 지금 정해진 시트 메탈 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있고요. 스틸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한번 가볼까요? 알루미늄이 지금 1.5로 되어 있네요. 아까 저희가 측정했을 때 두께가 2mm 나왔죠? 예, 에디트 룰에 가셔서 2mm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밴드 레디우스는 전체 값에 마이너스 1.5로 둘 거예요. 그래서 두께는 2mm, 밴드 레디우스는 1.5, 두께에서 1.5를 빼니까 0.5, 바깥쪽 라운드 값은 0.5의 제로 두께를 더한 만큼, 그럼 2.5가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바꾸시면 되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부분입니다. 내부 필렛 값을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절곡된 부분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0.5입니다.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바깥쪽을 바꾸셔야겠죠. 근데 지금 필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 선택 딜리트 버튼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지울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필렛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깥쪽 모서리들 필렛을 주시면 되는데요. 필렛 안쪽 지름 더하기 재료 두께라고 말씀드렸죠. 2.5라고 보시면 돼요. 필렛 지웠던 부분을 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 예, 오케이. 그러면 모양은 다 이제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컨버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좌측 브라우저에 가시면 지금 바디는 솔리드 바디로 생성된 걸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시트 메탈 탭에서 크리에이트 부분 툴바에 컨버터 투 시트 메탈이라는 명령어를 쓰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솔리드 바디를 시트 메탈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맞아야 메탈의 대표적인 기능 전개도 언폴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되실 때는 대부분이 시트 메탈 룰을 뭐라도 하나 충족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두께는 제가 아까 조정을 했고요. 필렛 값도 조정을 했으니까 한번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자, 컨버터 투 시트 메탈 소스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특정한 면을 하나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시트 메탈 룰을 알루미늄으로 설정하셨죠? 그 부분만 기억하셔서 나 알루미늄으로 적용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시트 메탈이 컨버터가 됐다고 표시가 되고요. 브라우저의 솔리드 바디가 시트 메탈 바디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정말 원활하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모디파이 언폴드 클릭, 온전하게 모두 다 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리폴드. 자, 언폴드는 뭐 평면만 있으면 잘 될 수도 있어요. 제일 핵심인 전개도로 생성이 되냐를 보셔야 온전하게 시트 메탈 룰이 잘 적용됐다고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패턴 마찬가지로 특정한 면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제가 아까 변경했던 부분 반지름 값, 그 다음에 외부 반지름 값, 그 다음에 두께, 그 다음에 적용될 시트 메탈 룰의 재질을 통해서 오토캐드에서 불러온 파일을 일부분 수정해서 시트 메탈로 변환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트 메탈 값은 유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의 일부분만 수정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트 메탈 탭으로 넘어가실 거고요. 역시 변화는 먼저 안 할 거고요. 브라우저에서 우측 버튼 캡처 디자인 히스토리를 활성화 시켜 주십니다. 작업했던 과정을 기억하시면서요. 모디파이의 시트 메탈 룰 확인. 요번에도 알루미늄으로 선택하실까요? 그리고 클릭. 지금 뭐 변화는 없죠. 시트 메탈에 가셔서 컨버터를 하겠습니다. 소스 알루미늄. 오케이. 시트 메탈로 바뀌었는데 온전하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언폴드. 예,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전혀 없고요. 마찬가지로 전개가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때를 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꾸로 시트 메탈 룰에 제 모델링을 맞추는데요. 시트 메탈 룰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밴딩이거든요. 예, 접혔다 폈다 하는 이 R값의 여부에 따라서 온전하게 접힐 수 있냐, 필 수 있냐, 또는 전개가 될 수 있냐 그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는 필렛 값을 다 수정을 했지만 지금은 스케치면을 만들어서 바로 플랜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생성할 면. 자, 이때 라인이라는 명령어로 중간점을 잡고요. 부속 조건. 자, 하나.
반대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면과 이 면은 프로파일이 활성화가 됐는데요.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요. 필요 없는 면을 우선 제거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뒷면까지요. 두 부분은 요 뒤에 절곡된 부분과 요 부분은 일부러 놔둬 보겠습니다. 바뀌지 않는 걸 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놔두겠습니다. 자, 최초에 생성된 스케치는 반드시 꺼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스케치 1번 켜주시고요. 이때 플랜지 두 개의 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플랜지 방향은 이 면까지 와 하고 눌러주세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면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티크니스 생성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이드 1, 사이드 2. 자, 아닌 거 아시겠죠? 저희는 시메트릭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께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플랜지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이제 불필요한 스케치는 지우겠습니다. 그럼 좌측 브라우저에 이 시트 메탈 3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 요 5번 또는 4번의 플랜지를 이용해서 조인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퓨전의 특징은 먼저 찍는 놈이 항상 기본 우선순위가 됩니다. 시트 메탈 모디파이에는 조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탭에 다시 넘어가셔서 모디파이 컴바인 명령을 찾아주시고요. 제일 먼저 중요하신 거 먼저 찍을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방금 만드셨던 시트 메탈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다 합쳐줘. 그리고 OK를 눌렀을 때 5번으로 활성화가 꼭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시트 메탈 탭으로 넘어가셔서 저희가 시트 메탈로 굳이 변경한 이유 전궤도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무시한 부분 두 부분만 빼고는 방금 적용했던 부분은 이렇게 전궤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닫고 나가고요. 마찬가지로 언폴드 이렇게 열리는 걸 확인하시면서 시트 메탈은 유지하고 오토캐드에서 불러온 파일을 부분적으로 밴딩 값만 스케치를 이용해서 변경해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교롭게도 오토캐드에서 작업한 파일이 시트 메탈 룰과 동일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하더라도 한번 칠측을 해보겠습니다. 안에는 2mm고요. 그러면 밖은 레디우스가 4mm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알루미늄으로 계속 바꿔봤는데요. 지금 시트 메탈 룰이 뭐로 적용되어 있는지 저랑 어떤 게 같은 값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디자인 히스토리 켜주시고요. 시트 메탈 모디파이의 시트 메탈 룰 누르셔서 확인을 해주시는데요. 스틸 한번 먼저 볼까요? 스틸 재료 두께 2mm, 밴드가 재료 두께만큼 되어 있네요. 2mm.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료 두께 2mm, 밴드가 2mm니까 스틸로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컨버팅 시트 메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뜨시죠. 어떤 재질로 지금 동일한 값이 설정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요. 시트 메탈 디폴트 값인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뭔가 아까와는 작업이 없죠. 어떻게 돼서 그만큼 작업을 해갖고 오셨기 때문에 퓨전에서 작업이 없다고만 보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궤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어 있는 도면은 시트 메탈과 룰이 같이 적용되어 있는 오토캐드 도면은 오토캐드에서 들어온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컨버팅을 통해서 컨버터 투 시트 메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시트 메탈화 시킬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또 언폴드 평면 어느 면을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토캐드에서 제작된 3D 파일을 퓨전에 불러와서 시트 메탈로 변환하는 세 가지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트 메탈 룰에 이 K팩터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실률과는 조금 다른 차이입니다. 여기에서는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 값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창에 모디파이의 시트 메탈 누르면 해당되는 재료의 티크니스와 K팩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값이 설정돼서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0.44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궤도로 변환시켰을 때 0.44일 때 펼쳤을 때 길이와 0.44를 0.4나 다른 값으로 바꿨을 때 길이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궤도
플랫 패턴 클릭 넘어갑니다. 플랫 패턴이 있다고 경고가 뜨네요. 바꿔서 덮어 씌워놨습니다. 메저 기능을 통해서요, 이 부분 길이를 먼저 측정을 하겠습니다. 위에 상단과 하단의 엣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전체 거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91.05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91.05, 그 다음에 254.85 이렇게 절곡되는 부분만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보셔도 의미가 없다는 거 아마 감으로도 오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 예, 절곡되지 않는 부분은 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겠죠.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제일 긴 부분 254.85 피니시 플랫 패턴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모디파이의 시트 메탈 룰 클릭. 이 부분에 수정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에디트 룰 0.44를 0.4 정도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바뀐 거 확인하셨고요. 다시 한번 플랫 패턴 또 덮어 씌울 거냐고 물어보면 덮어 씌우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와는 다른 치수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254.6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만큼 K팩터 값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성질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면 전개도로 빼시면 요 부분 때문에 뭐 혹시라도 이제 업체에 보냈을 때 늘어나는 길이가 다르다 하셨을 때는 업체에서 쓰는 연신율 값과 K팩터 값을 제가 알기로는 곱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 대입을 하시면 거래하는 현장에 쓰는 그 값을 대입해서 전개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우선은 시트 메탈의 기본적인 용어와 기능에 대해서 쭉 들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실무에 적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용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오토캐드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시트 메탈인 경우는 아까 그 갭 부분 있죠. 플랜지와 플랜지가 만나는 부분, 거기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형상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뭐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표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오토캐드는 일일이 다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빠른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의 정확한 묘사를 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퓨전으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시에서부터 모델링을 생성하는 과정을 한번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를 한번 할 거고요. 측면도 그 다음에 직선을 두 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가로 치수 32, 세로 치수 94.5. 자, 이렇게 스케치는 벌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스케치 종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트 메탈 탭, 플랜지 클릭. 좌우 대칭일 때 방향을 시메트릭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좌우 대칭일 때 전체 거리가 70.5를 누르시면 반반 길이가 70.5다 보니까 총 140.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디스턴스 값에 전체 거리 나누기 2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솔리드 탭의 시메트릭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풀랭스와 하프랭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오케이. 한번 플랜지 하나, 둘 선택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볼까요? 셋, 넷. 그리고 그대로 끌어옵니다. 이렇게 모양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거리 값은 6mm. 오케이. 근데 만들고 났더니 필렛 값이 크죠? 이걸 눌러보면 3.45나 들어갔네요. 예, 이 부분 2mm. 그 다음에 여기는 2mm 떨어진 4mm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 재료 두께는 1mm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 두께를 바꿀 수 있는 시트 메탈 룰에 가서 지금 만들고 있는 재료의 에디트 룰을 누르시고요. 재료 두께는 1mm로 그냥 간단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요, 바로 적용이 되시면서 이렇게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목깎이라는 것도 할 거고요. 챔퍼, 자, 엣지 이렇게요. 그리고 4mm 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상부와 하부를 지나는 긴 장공 홀드를 만들 건데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기능 언폴드입니다. 전개도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전개도는 실제 제작을 위해서 펼친 도면이고, 언폴드는 제가 어떠한 형상을 넣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얘를 피거나 접근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언폴드 기준면 아무 면이나 잡아주시면 돼요. 작업하기 편하면 이 면으로 잡고요. 클릭해서 펼쳐 놓습니다. 자, 이 면에다 스케치를 하셔야겠죠. 크리에이트 스케치, 요 면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긴 장공, 저희는 슬롯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긴 구멍.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자, 센터 투 센터 슬롯 이렇게 걸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걸쳐서 형성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지름은 3mm입니다. 예, 윗부분 원의 끝에서 접힌 부분 끝까지, 아랫부분 접힌 부분 끝에서 원의 끝까지 거리 측정을 할 건데요. 단축키 D 누르시고요. 우측 버튼 누르시면 원의 중심이 아니라 원의 4분점 중에 하나인 이 탄젠트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픽, 서클, 아크, 탄젠트 클릭, 원 선택 한번 하시고요. 찍고자 하는 선 선택. 그러면 이렇게 원의 중심점이 아닌 바깥쪽 치수를 측정하실 수 있고요. 이때 값은 15mm.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예, 그냥 같다. 저는 파라메트릭도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구속 조건이 아직 안 끝났네요. 너의 중심은 원점과 수직해. 이렇게도 구속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를 좌우로 총 5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메뉴에 선형 패턴인 렉탱귤라 패턴 클릭. 자, 전체 드래그 끌어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 값은 디스턴스 타입을 보시면 전체 거리 나누기 수량인데요. 지금 제가 일정한 간격, 전체 거리를 모르겠다, 일정한 간격만큼 뛰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스페이싱, 일정한 간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간격은 10mm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좌우로 대칭이 아직 안 되고 계시죠? 이때 이 수정한 부분, 수량과 이 간격을 수정한 부분 밑에 보시면 디렉션 타입이 보이시는데요. 지금 한쪽 방향이 아니라 대칭 방향인 시메트릭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량이 3개네요. 수량은 5개.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스케치 아직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마무리 해보죠. 단축키 C, 예,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라인으로 이 부분 2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걸고 가실 수도 있고요. 구속 조건은 나중에 부여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아직 파란색이네요. 원점. 여기도 치수를 뽑겠습니다. 끝선서부터 원의 끝까지가 41.5. 단축키 D, 아까 설명드렸던 마우스 우측 버튼에 탄젠트를 측정하는 이 기능을 이용하셨어요. 단축키 D, 탄젠트 끝까지 41.5. 그리고 지름이 아직 안 정해졌네요. 지름 35. 그러면 구속 조건이 끝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트림으로 자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브레이크를 많이 씁니다. 왜? 나중에 얘를 또 좀 이용할 때도 있고요. 트림으로 잘못 자르면 구속 조건, 지금 부여한 구속 조건이 종종 무너지는 경우가 아직 좀 있습니다. 그거를 막고자 브레이크 기능을 쓴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는 완료가 됐고요. 스케치 완료. 언폴드 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명령어 선택해 주시고요. 얘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드래그, 이 부분은 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까지요? 두께만큼. 그리고 OK 누르시면 이렇게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작업이 다 끝나셨으니까 원래대로 들어가 리폴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드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토캐드에서 만들기 힘들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물론 이 부분도 다 각각 그려야 돼요. 각각 그려야 되고 뭐 실선도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거. 자, 이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랜지와 플랜지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이 좀 클 때가 있는데요. 이 갭을 줄여야지 하셔서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솔리드 탭에 모디파이에 프레스 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저도 이용해 봤으니까. 그래서 프레스 풀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1mm니까 0.8씩 줄여야지. 그래서 0.4를 주시고, 자, 마치 줄여져 보이죠? 그리고 OK.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시겠죠? 반대쪽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예 줄였습니다. 이때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폴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언폴드 당연히 됩니다. 붙어있지가 않아서 언폴드까지는 돼요. 전궤도로 한번 떠볼까요? 예, 전궤도는 지금 뭔가 에러가 뜨면서 오른쪽 하단에 에러 메시지가 보이면서 전궤도가 생성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트 메탈에서는 이 갭을 줄일 때는요,
반드시 프레스풀이나 이런 기능을 쓰지 마시고요. 저희가 시트메탈 룰에 아까 마이터 립심 갭이라고 설명드렸죠. 이 부분만 수정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에디트 룰 들어가셔서 마이터 립심 갭. 근데 이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작으면 마찬가지로 전개도는 생성이 되지만 도면을 넘길 때 절곡되는 센터라인, 그 다음에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반지름의 끝선들이 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전체 재료티에 최소한 0.6 이상은 갭이 형성되어 있어야 플랫 패턴을 만들 때도 센터 라인과 엣지 라인이 표현이 되고요. 도면에 넘겼을 때 밴딩에 대한 밴딩 테이블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갭은 0.4까지만 적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이브. 금방 줄어드는 거 보이셨죠? 그리고 오케이. 이제 전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랫 패턴 전개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만드신 전개도가 올바르게 잘 만들어져 있냐,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이렇게 세 줄의 라인이 보이시는데요, 중심 라인, 절곡의 센터 라인, 그 다음에 절곡의 끝 라운드를 지고 있는 끝 선들이 보여야 하세요. 그러니까 총 3개의 선이 보이셔야 도면을 넘겼을 때도 작업이 원활하시다. 플랫 패턴 닫고요. 다시 한번 언폴드 피거나 적거나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의하실 게 시트메탈 룰에 갭을 줄이실 때 갭에 대한 한계는 존재하는데요. 그 한계는 전체 두께에 최소한 0.6 이상은 공간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출금형 제품 중에 주로 병뚜껑에 사용되는 리빙 힌지라는 게 있는데요. 우연찮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리빙 힌지의 조건이 재료 두께가 0.15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저는 사출금형을 주로 설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취합을 하고요. 퓨전으로 기능 구현을 들어갔는데 리빙 힌지의 회전, 뭔가 뚜껑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런 각도 부분이 상당히 필요했는데요. 그럼 필요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퓨전의 어셈블리, 조인트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인트로는 제가 원하는 기능이 안 나와서 고민을 좀 하다가 찾은 방법이 시트메탈을 이용한 방법이었는데요. 지금 제 화면에 잠깐 보이는 그림에 이런 기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시트메탈을 어떻게 응용해서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모양을 보여드리면요, 병뚜껑인데요, 이렇게 180도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중간에 있는 이 리빙 힌지라는 부분은 PETG, PC 여러가지 재질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료 두께가 얇아야 무한 반복으로 열고 닫힐 때 끊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개발한 사람이 기발하죠. 요거를 실제 스케치와 시트메탈에 적용을 해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병뚜껑과 바닥을 설계를 해놨고요. 미리 작성한 스케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힌지라는 스케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각도를 이렇게 대입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리빙 힌지의 최소 사이즈 또는 열려야 되는 각도, 이런 것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이 없어서 인터넷 뒤져가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제가 피거나 적거나 해야 되는 밴딩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스케치는 종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하셨던 대로 시트메탈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리빙 힌지의 조건은 0.15 미만의 두께를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트메탈 룰을 만들 때 아예 0.15라는 시트메탈 룰을 제가 그냥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계열의 이 K 팩터 값이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서 우선 그냥 0.44로 일반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터나 이 갭은 티크니스와 같이 0.15 최소치로 우선 적용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트메탈 룰을 적용을 한 상태에서 시트메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만드시는데요, 형상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병뚜껑의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은 시메트리,
디스턴스는 1.5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총 3mm인 리빙 힌지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스케치는 지저분하니까 잠깐 끄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던 퓨전의 특징은 먼저 선택하는 오브젝트가 기준이 된다는 거. 구속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오브젝트 선택할 때도 먼저 선택한 오브젝트가 기준이 된다는 거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지금 만들었던 시트 메탈 바디와 그 다음에 아까 미리 만들어 놨던 이 솔리드 바디, 얘는 지금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야 되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면과 면이 딱 떨어지게 만나 있질 않습니다. 이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기능, 솔리드의 모디파이의 리플레이스 페이스, 제가 지정한 면을 선택한 면과 일치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 면을 맞춰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클릭. 자, 어디요? 자, 요 면을 떠있는 면을 어디요? 지금 제가 찍은 면과 위치를 좀 같게, 형상도 같게 재조정해 주는 거를 뜻합니다. 오케이. 자, 하나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가다 리플레이스 페이스가 안 되는 경우는 면과 면이 너무 많이 중첩되어 있거나 향하는 방향이 닿아야 될 면보다 벗어나 있을 때, 그럴 때는 안 되니까 수 삼아서 자주 해보세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스 페이스 이면 어디요? 요면.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형상을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케이. 바디와 이 시트 메탈, 얘를 펼치고 싶은데 얘도 같이 펼쳐져야겠죠. 우선 펼쳐지는 언폴드는 얘만 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합쳐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솔리드의 컴바인, 먼저 찍는 오브젝트가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바디 이렇게 합쳐주세요. 그러면 시트 메탈을 기준으로 얘가 시트 메탈 요소로 포함이 됩니다. 클릭. 색깔이 같이 바뀌는 거 보셨죠? 그리고 여기에는 바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얘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컴바인 클릭, 탑 케이스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얘가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시트 메탈 요소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180도로 열린 구조로 리빙 힌지와 리빙 힌지 옆에 이 부속문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펼친 상태로 그리는데요. 180도로 온전하게 잘 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드, 언폴드 5를 해제한 상태에서 이면을 기준으로 펴볼까요? 하나, 둘, 셋. 180도로 펴진 상태로 모양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얘를 이용해서 여기서 스케치 하시면 돼요. 리빙 힌지와 부속으로 붙는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시트 메탈화를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고 마무리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카피를 하셔서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3D 프린터나 금형을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트 메탈을 이용해서 리빙 힌지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언폴드 클릭, 한꺼번에 이렇게 피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기능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는 주로 활용했던 부분 중에 대표적인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나머지는 산업용이다 보니까 많은 걸 못 보여드린 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양한 소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트 메탈로 작성된 모델링 파일의 전개도와 제작도를 2D 드로잉으로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모양을 그리셨을 거예요. 이 도면을 이용해서 플랫 패턴 만드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메탈 탭 선택해 주시고요. 플랫 패턴 특정한 면 선택, 오케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가닥이 보여야 플랫 패턴이 온전하게 작성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야만 도면 갔을 때 밴드 테이블이 보인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도면을 보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드로잉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프롬 디자인 선택.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오른쪽에 기능창이 뜨셨는데요. 이때 레퍼런스가 플랫 패턴에서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약간 흐려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플랫 패턴 전개도를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는 국제 규격이냐 미국 규격이냐, 저희 국제 규격. 그 다음에 단위는 당연히 밀이고요. 용지 사이즈 여기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도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우선 디폴트 값인 A3로 넘기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도면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때 플랫 패턴 그대로 모양이 나타날 거고요. 오른쪽
기능창에 어떤 방향을 볼 거냐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지금 비주얼 스타일은 엣지만 보일 거냐 스무선까지만 보일 거냐 또는 적용된 재질 색상까지 보이게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인 지금 보이는 부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엣지 이 비지빌리티는요, 필렛이 적용된 부분을 필렛의 라인을 보이게 할 거냐 부분적으로 보이게 할 거냐 다 보이게 할 거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차되는 엣지를 표현할 거냐 안 할 거냐, 나사에 대한 엣지를 표현할 거냐 안 할 거냐, 밴드 익스텐트는 표현할 거냐 안 할 거냐 당연히 표현을 하셔야겠죠. 저희가 시트 메탈에만 보이는 전개도일 때만 보이는 밴드인데요, 솔리드 모델링 도면에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밴드 익스텐트를 끄면 여기에 대해서 기능 하나를 일부러 안 쓰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밴드 익스텐트를 당연히 체크를 하시고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면이 하나 뜨실 거예요. 전개도일 때는 우측 상단 툴바에 테이블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생성된 도면 안에 절곡되는 방향 순서를 인식을 해서요, 여기 테이블이 하나 작성되는데요, 원하시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클릭. 그러면 ID 1, 2, 3, 4, 5 순서 정해져 있고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지금 보이는 방향에 바닥으로 절곡이 되는데 그 값은 90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반지름은 0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이때 테이블 값의 이 ID 순서 또는 절곡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리넘버입니다. 리넘버 클릭. 2번을 뭐 3번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하실 때 있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을 가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5번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5번이 3번으로 바뀌고 자동으로 숫자가 밀리거나 당겨지거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전개도 말고요, 기존에 생겼던 등각 투시도 또는 제작도를 같이 불러오실 경우도 있죠. 어떻게 불러오시냐면요, 그냥 좌측 상단에 베이스 뷰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러면 여기엔 아까는 플랫 패턴만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새로 베이스 뷰를 불러오면 이때부터는 시트 메탈로 제작된 모델과 플랫 패턴을 같이 불러올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플랫 패턴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트 메탈 도면이겠죠. 선택.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알아서 스케일을 줄여서 옵니다. 이때 1대1로 수정하셔도 되고요, 이 옆에 점 3개를 눌러서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뽑아 오실 거고요, 그리고 OK 클릭해서 중심의 사각형을 이용해서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뷰 투영법을 적용한 도면을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가 같으니까 뽑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개도 하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 뷰 하나, 그 다음에 필요하면 등각 투시도, 그리고 등각 투시도는 실제 재료 색깔이 반영되게끔 이렇게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치수를 조금만 뽑아 볼 건데요, 치수를 뽑기 전에 저희는 센터 라인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죠. 이때 다중으로 복사된 원형 원통인 경우에는 이 지오메트리에 센터 마크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 마크 패턴 클릭을 하시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클릭. 이 상태에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냥 OK 누르시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OK. 잠깐 제가 뒤돌아가게 하고요, 센터 마크 패턴 클릭했는데 오토 컴플레트를 해제를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각각 찍어줘야 된다는 것, 또는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 뭐 이렇게도 찍으실 수 있다는 거. 예, 이건 경우에 따라서 오토 컴플리트를 해제하고 찍으실 수 있고요, 오토 컴플리트를 해제하고 이렇게 다른 위치에 있는 원들을 선택할 때 생성되는 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만 찍었을 때는 달리 생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레퍼런스 엣지. 얘는 여기를 뭔가 인식이 안 되시죠? 같이 기울어져 있는 선을 찍으셔야 돼요. 얘는 기울어졌기 때문에 레퍼런스 엣지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또 되돌아갈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센터 마크 패턴, 그리고 오토 컴플리트 그냥 엔터. 근데 선이 짧죠? 이때 이 선들을 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센터 라인 하나, 둘, 마치 하나의 선으로 작업된 것처럼 이렇게 중심선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2개를 선택을 하시면 적당한 길이로 선택이 돼요. 근데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마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점만 찍는다, 마크만 찍는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이렇게 엔딩 각도에
길이를 잰다거나 뭐 각도를 잴 때 쓰는 기능이긴 한데요. 이렇게 엣지 익스텐션.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원점, 직각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생성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엣지 익스텐션. 치수를 여기서부터 뽑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도 뽑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치수는 대부분 이 오토 디멘션으로 많이 뽑으실 건데요. 이 오디나이트 디멘션이나 이 베이스 디멘션, 체인 디멘션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 디멘션은 지름과 반지름도 다 뽑을 수 있고요. 각도도 다 한꺼번에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토 디멘션만 잘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치수는 제외한 나머지 시트 메탈에서 전개도를 도면으로 넘기는 방법, 그 다음에 제작도를 넘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랜지를 생성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플랜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지는 제품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쓰지만 약한 취약점을 보강하거나 이럴 때도 쓰거든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한 시트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스케치를 하실 건데요. 복잡한 스케치는 아니니까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중심점 사각형으로 A4 용지 정도의 시트 메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가로 297, 세로 210. 그래서 A4 용지와 동일한 사이즈의 스케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스케치 닫아주시고요. 시트 메탈 탭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플랜지 클릭. 지금은 디폴트인 스틸로 그냥 같이 가겠습니다. 디폴트 스틸 잠깐 확인을 해드리면요. 티크니스 2의 갭은 2, 그 다음에 K 팩터는 0.44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뮬레이션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디자인 워크스페이스 클릭,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시기도 할 분들은 기본적인 이 스태틱 스트레스 시뮬레이션을 하실 건데요. 스태틱 스트레스 시뮬레이션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우측 하단에 크리에이트 스터디. 아까와 다른 작업창이 하나 열리셨을 거예요. 이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무중력 상태라고 보시고요. 첫 번째는 재질을 부여하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공에 떠 있는 무중력 상태다 보니까 어디다 어느 부분을 고정해, 이 요소가 필요하고요. 고정이 돼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줄 건데 세 가지 정도의 요소만 주어주시면 제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이 솔브 이쪽에 프리 체크가 지금 적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어떤 조건들이 완벽하게 부여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뜨실 거예요. 그때 솔브를 하시면 결과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심플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매트리얼에서부터 단계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 시뮬레이션, 지금 재질 스틸인데요. 스터디 매트리얼은 제가 모델링을 스틸로 했지만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연필 모양 클릭해서 알루미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같은 모델인 이 same as 모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재질 적용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순차적으로 컨스트레인트인데요. 어디다 고정시킬 건데, 뭔가 흔들리게 핀처럼 꽂아서 고정시킬 건데, 또는 약간 미끄러지게,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정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정하는 방법은요, 각각의 모서리를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A4 용지의 끝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고정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힘을 주시면 되는데요. 로드라는 기능으로 힘을 주실 수 있고요. 힘을 주고자 하는 면에 클릭, 여기에 매그니튜드 값을 주시면 되는데요. 10kg일 때는 100N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0kg일 때는 1000N 대입을 하시면 돼요. 50kg 넣을 거니까 제가 100N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퓨전에서 빨간색은 대입이 안 되는 수입니다. 뭔가 값이 안 맞는 거고요. 빨간색에서 검정색, 수식이 붙거나 이럴 때 빨간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는데요. 검정색은 대입이 될 수 있는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솔브의 프리체크가 초록색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때 솔브를 누르시면 솔브를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시는데요. 클라우드와 로컬을 쓰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는 이렇게 크레딧이 소모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크레딧은 좌측에 매니지 클라우드 크레딧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갖고 계신 크레딧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크레딧이 없는 경우에는 로컬로 선택하시고 하셔도 무관합니다. 솔브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저장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로컬 하드웨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결과치가 나오실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나왔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안정계수나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요. 힘에 대한 이 부분만 좀 봐주세요. 스트레스나 안정계수나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수치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무시해 주시고요. 옆에 창은 닫고요. 원래 형상과 힘, 이 부분만 봐주세요. 그리고 좌측 상단의 애니메이트를 통해서 힘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쉬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OK. 비교하기 위해서 새 창을 하나 열고 똑같이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스케치 210, 297.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시트 메탈 플랜지 동일한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플랜지와 함께 더불어 아까 고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에 10mm 높이 정도의 다시 한번 플랜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틱 스트레스를 강의하다 보면 제일 비교를 많이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집에 있는 A4 용지를 그냥 접지 말고 처음 이 그림과처럼 펼쳤을 때 양손을 한번 쥐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를 살짝 접어서 한번 손바닥으로 받쳐보세요. 힘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돼 있으면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스태틱 스트레스 스터디. 매트리얼은 똑같습니다. 스틸. 그 다음에 고정해야 될 부분도 부분. 동일하게 고정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로드 값도 마찬가지로 500N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입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솔브 아까와 동일하게 로컬 마찬가지로 저장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결과값이 나오실 거예요. 기다릴게요. 클라우드가 아니다 보니까 하는 창으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치는 보지 마시고요. 얼마만큼 쉬었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이 애니메이트로 얘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밴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금을 설계하는 요소 중에 뭔가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고요. 뭔가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위에 적층이 된다거나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 이 플랜지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보강하는 역할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이용을 하시면 똑같은 재료의 두께에 플랜지만 하나 적용을 잘 하셔도 플랜지가 없을 때보다는 강성이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트메탈 바디가 컴포넌트로 변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에 질문이 왔었고요. 저 역시도 시트메탈을 컴포넌트로 제작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습관적이다 보니까 그냥 바로 크리에이트 스케치 플랜지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바로 컴포넌트로 바꾸려고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바로 습관처럼 스케치를 하고요. 플랜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싶어서 나중에 뭔가 컴포넌트로 만들어야지 해서 우측 버튼 누르죠.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프롬 바디를 선택을 하면 경고 메시지가 떠요. 변환이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돌려서 뉴 컴포넌트 만들고요. 다시 전체 활성화 타임라인 중에 스케치만 갖고 와서 이 스케치를 컴포넌트에 넣는 방법도 써봤습니다. 근데 얘는 솔리드일 땐 돼요. 시트 메탈일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트 메탈일 경우에는 최초의 바디에서 생성된 플랜지는 컴포넌트화로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 삼아서 제가 솔리드에서 작성된 바디를 컴포넌트로 바꾸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는 우측 버튼 Create Component from Body 기능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개인적인 성향상 타임라인에 바디에서 컴포넌트로 변환한 아이콘 생성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제가 주로 쓰는 기능은 어떤 게 있냐면요. 시트 메탈에서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타임라인을 과거로 회귀시키고요. 스케치와 바디가 생성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뉴 컴포넌트를 만들고 들어옵니다. 컴포넌트 1번. 그리고 지금 활성화가 컴포넌트 1번에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스케치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스케치까지만 열어놓고요. 지금 생성된 스케치 1번을 컴포넌트 1번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솔리드는 얘가 심플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컴포넌트 1번에 가셔서 보시면 스케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때 솔리드는 이 컴포넌트에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따로 만들어진 과거로 살짝 돌아갔다 와서 색깔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 1번을 활성화시키시면 안에서 스케치와 바디가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저것 많이 찾았는데요.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찾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트 메탈 바디에서 컴포넌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트 메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삼각형 두 개의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양한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랜지를 잡고요. 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잡겠습니다. 여기는 뭐 두 개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예 이렇게까지 생성을 해 놓겠습니다. 방법이 의외로 간단한데요. 우선 시트 메탈일 때는 바디가 아무리 해도 컴포넌트로 갈 수 없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메탈에서는 바꾸실 수는 없고요. 우선 솔리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능이 여기에 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우연찮게 저도 서치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외국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바운드리 필, 어떤 영역에 대해서 채울 때 주로 썼었는데요. 이 바운드리 필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바꾸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능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드 탭 크리에이트에 바운드리 필 클릭 전체 선택하시고요. 바운드리 셀렉트 셀은 이 바운 전체를 다 선택할게. 뭔가 영역이 열려 있어서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셀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끔 심플하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 바디 1번이 3번으로 형성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1번 꺼보겠습니다. 3번 그대로 있죠. 마찬가지로 바디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운드리 필 클릭 셀 오케이. 그러면 시트 메탈 바디가 솔리드 바디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어요. 끄고 나가겠습니다. 이때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얘네 둘을 컴포넌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솔리드에서 컴포넌트 바꾸는 방법은 되게 심플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개 선택, 우측 버튼, 바디에서 컴포넌트로. 자, 오케이. 그러면 두 개의 컴포넌트가 만들어졌고요. 이때 다시 시트 메탈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컨버터 투 시트 메탈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조건이 맞으면 시트 메탈화 시킬 수 있다. 저희가 시트 메탈 만든 뒤에 바운드리 필만 적용했을 뿐 나머지 조건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심플하게 컨버터 투 시트 메탈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겠습니다. 자, 오케이. 시트 메탈로 바뀌신 거 보실 수 있죠. 나머지도 하나 더 바꾸겠습니다. 자, 얘도 오케이. 그러면 이 바디 1번과 2번은 더 이상 불필요하니까 리무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놔두고요. 시트 메탈 바디가 컴포넌트화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디로 잠깐 회귀시켜 볼까요? 이 바디 시트 메탈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거 익히 아시겠죠? 다시 복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시트 메탈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전개도와 언폴드가 적용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개도 당연히 되어야겠죠. 오케이. 나머지도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언폴드는 확실하게 잘 될 거예요. 닫고요. 또 언폴드. 이렇게 하시면 최초의 시트 메탈 바디를 솔리드 탭에 가서 바운드리 필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바디로 변한 후에 다시 컴포넌트로 변환을 한번 하고요. 변환된 컴포넌트를 시트 메탈로 와서 컨버터 투 시트 메탈로 컴포넌트로 만들지 못한 시트 메탈 바디를 컴포넌트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최초의 시트 메탈은 무조건 컴포넌트로 만들어 써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처럼 크리에이트 스케치 플랜지 먼저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